자, 관성 모멘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과 반지름의 자성에 관성 모멘트는 비례하게 됩니다. 물체의 형태에 따른 K는 디스크인 경우 2분의 1, 그 다음 외곽에 질량들을 다 집중시켰을 때 그게 개수가 1이 돼서 다음과 같은 그냥 MR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이휠의 관성 모멘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중량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메터를 반지름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름을 사용하게 될 때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수식을 풀어보면 2R이 되죠. 지름은. 그래서 2R을 풀어 쓰게 되면 그 4가 되고 약분을 시키면 그냥 MR이 됩니다. MR이 자성이 되죠. 그래서 이 식과 동일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G는 GD의 자성에 나누기 4를 하면 동일한 수식이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원식인데 굳이 이 수식을 가리킨 이유는 기사시험에 이 수식을 조금씩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식을 가리킬 겁니다. 원론적인 수식은 요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직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자성입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회전체는 2분의 1 J의 오메가의 자성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곱이 에너지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한 것이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을 에너지를 미분을 한다는 것은 dt의 dfx가 됩니다. 그래서 이 f는 f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f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 이 거리 x의 dt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dt분의 dx가 우리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힘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는 F와 우리가 미터 혹은 X 거리로 우리가 나타내며 에너지는, 파워는 우리가 속도로 변환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혹은 일률은 힘 곱하기 속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위로는 줄 per sec 혹은 와트의 단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전체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회전체의 P는 오메가 토크입니다. 오메가 토크, 이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오메가는 2파이 F이고 2파이 per T입니다. 그 다음 타우는, 토크는 힘과 반지름의 곱이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대입해서 풀게 되면은 우리가 오메가가 P는 오메가 토크 타우가 토크입니다. 2파이 F의 토크는 FR이 되죠. 그래서 각각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내면 2파이 T의 FR이 되죠. 그래서 이 2파이 T는 T의 2파이 R 곱하기 F가 되고 이 2파이 R의 T는 오메가입니다. 이거는 원의 둘레고 이걸 시간에 따라서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힘은 토크를, 위에 있는 FR 토크를 우리가 힘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P와 직선 운동의 P와 회전 운동의 P는 같다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증명 과정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P는 오메가 토크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가 낮은 곳에서 위쪽으로 올릴 때
물체는 포텐셜이 이동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 위치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준 게 위치 에너지의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mg, 그 다음 h를 x로 했을 때 t를 나누면 얘는 뭐가 되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mgv가 됩니다. 혹은 뭐 ma V로 나타내면 이 MA가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FV가 뭐가 되죠? 파워가 되는 거죠. 마찰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량을 가지는 M이라는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나무 탁자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힘 F를 가해서 우리가 A를 가속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우리가 증가가 돼서 우리가 진행을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찰의 힘은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며 이 물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거리를 X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정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 물체마다 우리가 마찰력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거친 면도 있을 거고 부드러운 면도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정지마찰 계수와 운동마찰 계수가 있는데 우선 운동마찰 계수를 보면 유리와 유리가 움직일 때 0.4, 그다음 철과 철은 조금 거칠겠죠? 그러면 0.5, 그다음 구리와 철, 구리가 조금 매끄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우리가 이동하는 곳에 사이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음과 얼음 굉장히 잘 미끄럽겠죠. 그래서 0.03 또는 테프론. 테프론은 어디에 쓰느냐면 여러분 그 주방기구 후라이팬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물을 부으면 후라이팬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또 맺히죠. 이런 식으로 그 되는 그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테프론 코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만져보면 굉장히 미끄럽죠. 달걀을 구워도 우리의 달걀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테프론하고 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은 얼음과 같이 굉장히 낮은 마찰 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마찰력은 질량과 표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면이라는 것은 물질에 따라서 어떤 비례적인 계수를 가지고 있지만 가공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운동마찰 계수하고 정진마찰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우리가 밀 때 제일 처음에 움직이는 것은 움직임이 딱 시작할 때까지는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움직이고 나면 좀 쉽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을 때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좀 큽니다. 항상 이쪽이 항상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을 보면은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이렇게 큰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 마찰력 계수가 1보다 크지는 보통 않습니다. 1보다 항상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마찰도 그 힘입니다. 힘의 단위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준 힘이고 이걸 마찰 계수를 곱하면 실제로 마찰력이 가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수, 마찰력 계수는 우리가 1보다 좀 작게 되는 거죠. 뮤는 1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진마찰력이 항상 크다라는 거죠. 힘의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래에 2kg하고 1kg의 물체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아래 방향, 이쪽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것이고 이쪽 방향에는 2kg에 해당되는 어떤 힘이 발생하겠죠. 위쪽 방향으로는 1kg의 힘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때 떨어지는 가속도나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kg하고 1kg의 중량체가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여기에 도달하는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도 동일하게 될 겁니다. 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물체의 그 속도나 가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2kg의 반대 방향으로 1kg의 중량이 얹혀져 있으니까 이 물체는 합성의 무게는 1kg이 됩니다. 따라서 1kg이 떨어지는 속도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성의 힘이 도달할 때 가속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중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2kg의 질량은 20N, 그 다음 1kg의 중량은 10N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N, 10N의 힘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F넷이라는 것은 힘의 합성이죠. 그래서 합성을 해보니까 10N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중량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M1 플러스 M2가 됩니다. 이 중량을 합친 것이죠. 그래서 앞에 생각했던 우리는 1kg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 질량체는 이 줄이 단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총 질량체는 얘가 가속도가 작용하는 총 질량체는 3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2kg하고 1kg의 합성 중량을 3kg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3.3 미터 per sec의 자성으로 우리는 가속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2kg과 2kg의 동일한 무게를 하나는 수직 방향으로 놓고 하나는 비탈 상태에 놓았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2kg, 2kg가 같기 때문에 정지 상태일까요? 안 그러면 A 방향으로 흘러내릴까요? 안 그러면 B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답은 B번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kg의 힘은 중력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동작됩니다. 이때 비탈의 수직인 방향의 힘 F, A와 비탈 방향의 힘 FB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의 물체가 흘러내리는 힘은 매우 작을 겁니다. 하지만 경사가 높은 물체의 힘은 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M, 무게와 질량과 중력 가속도, 코사인 세타 혹은 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용이 되는 것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mg 사인 세타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아래면으로 작용하는 힘 F는 ma로 중력 가속도 이 기하고 곱하면 19N, 약 20N이죠.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2 곱하기 9.8 곱하기 0.5 사인 30도라고 잡으면 0.5가 됩니다. 따라서 약 10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의 떨어지려는 힘은 10N이 됩니다. 하지만 물체의 총 중량은 2kg 더하기 2kg이기 때문에 4kg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A는 F 넷 나누기 M 토탈입니다. 따라서 합성 힘은
10N이고 무게는 4이기 때문에 총 힘은 2.5N이 됩니다. 미터 퍼 세크의 자성으로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경사면에서 물체가 마찰로 의해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량체가 비탈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량체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당연히 떨어지는 가속도가 작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직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코사인 텀과 사인 텀을 통해서 우리가 비탈길의 수직인 방향하고 수평인 방향의 힘을 구별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수평의 힘은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할 것이고 우리가 바닥면에 수직인 면은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찰. 그래서 이 마찰의 힘은 우리가 내려가려는 힘과 반대 방향의 힘으로 생성이 다시 변환이 될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가속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은 TN이라는 것은 마찰력을 작용하는 쪽에서 반대 힘으로 받쳐주는 힘의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힘은 F 네트워크 힘은 반대로 마찰 개수가 받쳐주는 힘과 우리가 자기의 무게와 중력 가속도와 사인 세타로 경사길에서 내려가려는 힘의 합이 되는 거죠. 서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위로 받쳐주는 거. 이거는 마찰이고,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이 힘의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을, 중력에 의한 힘을 구별하는 걸 보면 mg 코사인 세타와 mg 사인 세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는 10 곱하기 10을 10에 코사인 30도를 하면은 85N이 되고, 자, 이때 마찰 개수가 0.5이기 때문에 85의 절반인 42.5N이 우리가 마찰 개수에 의해서 못 미끄러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사길을 내려가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거는 49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49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된 힘은 마찰에 의한 힘은 42.5가 됩니다. 따라서 약 6.5N 정도가 우리가 내리막을 내려가려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힘이기 때문에 F는 F 나누기 M을 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N 가속도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떨어지려는 힘을 하면은 가속도는 0.7 정도가 되겠죠. 가속도는 0.7. 그러면 일반적인 물체가 그냥 떨어지는 가속도가 9.8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 0.7로 약 10분의 1보다 훨씬 더 작게 가속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탈길에 있는 어떤 물체는 중력 가속도보다 훨씬 작은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운동,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이런 관계들을 배웠습니다. 일단 이러한 관계들이 같이 뭉쳐져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동시에. 근데 이건 물리학에서 한 달 정도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한 2주 정도 우리가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선 힘든 사람들은 암기를 일단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이해를 못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도 일단 반복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들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서 연관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고 앞에 부분이 한 번에 이해되기는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필요하면 반복을 해서 반복해서 보아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의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